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화요일에 더 락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국민의힘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가 이제 사흘 앞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다가왔는데 내일부터 이제 당원 선거이나 모바일 투표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면서 지금 일주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짚어보겠습니다. 네, 당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운동을 하는 장면이죠. 예. 지금 김문수 후보 책임자들이 함께 찍고 있는 모습인데 다리 찢기도 하고, 예, 태권도 정권 찌르기 장면도 지금 근데 찍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환호성을 지르시면서 하시는데 이제 신조 총장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저 그로테스크하죠. 그로테스크. 예. 예. 지금 저 뭐 결연한 의지로 그 압수수색을 막는 그걸 하면 비장미를 연출해도 모자랄 판에 예. 뭐 또 개그 프로그램이나 나올 만한 저런 건데, 근데 그 김문수가 서울대 대학생일 때 예. 그 김문수 대학생을 그 운동권의 길로 인도했던 그 멘토 역할을 한 분이 계세요. 예. 서울대 경제학과 안병직 교수님이신데, 네, 네. 제가 그 굉장히 오래전에 안병직 교수님 모시고 같이 활동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때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네. 김문수 걔는 몸은 잘 쓰는데 머리를 못 쓴다. 대학 시절부터 몸을 잘 썼습니까? 몸은 부지런해 갖고 네. 몸은 아주 잘 쓴다는 거죠. 부지런하고. 음. 근데 지적으로 게으르다. 어. 그런 얘기를 안병직 교수님이 여러 차례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렇게 체력 자랑할 때가 아니고 체력 자랑할 때 아니다. 이 지략, 예, 예.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예, 그러네요. 예, 그러면 좀 아쉽다라는 말씀. 우리 조갑재 대표님도 좀 약간 웃으셨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 요새 정치인들이 계속 짜증만 내게 하는데 그래도 웃음을 선사하는 이렇게 또 더위에서 저는 그 뭐 저 비판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예. 예.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너무나 잘 알아서 제가 이 평하기가 좀 미안한데요. 친하시죠? 확실히 체력 좋은 건 확실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딱 악수를 해보면 대충 알거든요. 악력이 최고로 센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그렇군요. 통계가 있습니다. 예. 악력이 강하면은 장수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스웨덴 사람들이 악력이 제일 강하답니다. 제일 약한 사람이 인도네시아 사람으로 나오는데. 자, 그건 그렇고 조금 격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지난 6월 3일 대선에서 42% 받았잖아요. 예, 그죠? 예. 그건 굉장한 표거든요. 네네. 저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를 하고 앞으로 그걸 가지고 또 한국의 보수 세력을 이끌 수 있는 찬스가 그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걸 그냥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개파, 그것도 극우파의 지도자로 2달 사이에 떨어져 버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혜성과 같이 등장해가지고 1971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그때 90만 표 차이로 졌어요. 예. 박정희 후보에 그 90만 표 차이가 그분의 말하자면은 어떤 정치 일정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 힘으로 왜? 왜 42% 받아놓고 그걸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는지 너무 안타깝고.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과거로 돌아. 타임머신 영화. 한국 보수는 지금 그렇게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백 투 더 파스트. 과거로 과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모습이 1980년대 운동권, 그 운동권의 본능이 지금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즐겁게 하잖아요. 예. 같이 있는 분들도 막 함성 지르면서 해서 좀 김문수 후보도 뭔가 에너지를 얻으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현장에
전환기 씨가 같습니다. 우리 조갑재 대표님이 별로 이렇게 말씀하기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이분이 또 이제 김문수 부표에 가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장동혁 후보를 본인이 지지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오해다. 유력한 김문수 후보든 장동혁 후보든 모두 훌륭한 지도자다. 본인 또 언론인이기 때문에 전환길 뉴스 발행이니까 전당대회 가게 해달라 막 하면서 당직자들한테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 장면이 유튜브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게 예. 전환길 씨가 뭐 자신은 언론인이다 그런데 이제 언론인들이 이게 집단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이거 진짜. 언론인 언론 참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쵸 참칭하는 거죠. 예. 자격이 없는 자가 예. 그 참칭하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예. 그리고 자신은 장동혁을 지지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이것도 뭐 좀 말장난 수준이에요. 예. 이번 주 그렇죠. 월요일인가요? 김문수 후보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그 기자들하고 문답 한 20여 분 하면서 예. 뭐 장동혁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그 앞에서. 예. 그리고 그때 그 많은 기사가 만들어졌어요. 예. 김문수 앞에서 장동혁 지지 선언한 전환기라고 사진도 나오고. 예. 그게 잘못된 거였으면 그 기사 고쳐달라고 뭐 했었어야죠. 안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기회주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장동혁 맞아요. 그 지지 선언을 했는데 예. 이게 딱 보니까 약발이 안 맥힐 것 같거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럼 전환길 씨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전환길 씨가 원하는 예, 거예요? 예. 뭐 우파의 김어준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우파의 그건 김호준. 좀뭐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갑재 대표님도 이 전환길 씨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아니 이것도 저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고마워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어떤 거 고마...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대구 경북에 가서 깽판 치는 바람에 전당대회에 얼마나 국민들 관심이 많이 흥행에 도움이 흥행에 좀 도움이 있다. 되잖아요. 예. 그것 말고 흥행에 도움이 될 만한 걸 뭘 했습니까? 무슨 단일화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몰라도.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국민의 전당대회를 주목하는 효과는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 단일화 얘기가 지금 막판까지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안철수 후보와 이제 조경태 후보 이분들이 이제 탄파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 중에 당대표 두 분인데 무산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세 번째 마지막 TV 토론회가 예. 끝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뭐 안철수 후보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에. 예. 근데 뭘 믿고 자신은 최소 2등으로는 올라간다고 하는지 예. 뭐 그런 근자감에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본인이 여론조사하면 한 5% 10% 잘 안 나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표를 하면 더 많이 나올 거라는 게 안철수 후보의 말씀이죠. 주장. 근데 뭐 그거를 근자감이라고 하죠. 예. 근자감이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단일화를 안 하고 있는데 조갑재 대표님은 왜 단일화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어제 안 그래도 밤에 우리 조경태 후보. 예. 후보하고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분이 만나셨어요? 예. 조건 없이 단일화 하겠다. 할 테니까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선언을 했다면서 예. 자정까지 좀 답을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예, 근데 자정까지 아마 전화가 안 온 모양인데. 예. 그러니까 조경태 후보의 이야기는 이대로 가면은 결선으로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간다. 그럼 이게 극우 선명 경쟁이 되는데 예. 이러면 국민의힘은 끝난다. 그리고 일반인 상대 여론조사를 하면은 자신이 1위로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맞습니다. 뭐 예. 실제 리얼미터 예. 조사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도 자기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예. 답이 없다.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었어요. 좀 잔인한 질문이지만은 예.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에서 1위 나오는 사람 보고 사퇴해가지고 안철수 후보 지지하라고 하는 건 잔인한 이야기지만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냐 하니까 그 진짜 잔인한 이야기라면서 이건 저희 지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면 조경태 후보도 일단 완주를 하는 의사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시간 좀 남았잖아요. 자정까지 몇 시간 예, 뭐 남았잖아요. 내일 아침 투표가 네. 모바일 투표 몇 시부터가 아침 뭐 몇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 전까지만 오늘 정리되면 밤에라도 되는데.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지금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김문수, 장동혁, 언론에서 뭐 김앤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의원님은 두 후보가 만약에 결선에 가면 반대쪽에 있던 표심, 그러니까 찬탄파를 지지했던 안철수, 조경태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들은 아예 투표를 안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근데 그거는 예. 그 김장이 결선으로 올라갔을 경우지 예. 제가 두 사람이 일리로 올라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아,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올라간다면 간다면 이런 거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75만 명입니다. 당원 당원들이. 투표 인수가. 예. 근데 이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아, 예. 아, 그럴 수 그래요.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한동훈이 38 언저리 그러니까 40 40 가까이. 가까이 갔어요. 근데 예. 김문수가 당시에 뭐 김덕순의 을지문덕이네 이소동을 피우지만 않았으면 한동훈의 득표율도 올라가고 김문수 지지율은 내려왔을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그 나간 사람 또 들어온 사람 뭐 이런 게 있어요. 당원들이 예. 그 석달이 그래서 지났으니까. 75만 명이더라고요. 지금 아, 현재. 예. 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5월 10일에 김문수를 한덕수로 강제 교체하려는 거 쌍권에 의한 후보 교체 쿠데타 예. 그걸 막아낸 게 당원 투표예요. 예. 이분들은 전략적 투표를 할 줄 아는 분들이거든요. 이 표심을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그래서 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러니까 보통은 지금 그 일반 여론조사해서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뽑은 그거랑 비슷하지 않겠냐 하는 게 대부분의 언론의 전망이죠. 전망인데 예. 아닐 수도 있다. 아하. 그거를 전제로 하고 음. 예. 근데 김문수와 장동혁이 1, 2위로 만약에 올라가면은 둘을 안 찍었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이제 투표 포기할 거고 결선 투표에 가서. 예. 그리고 또 투표 참여하는 사람들은 덜 미운 놈을 찍겠죠. 예, 덜 미운 놈. 그렇군요. 누가 최근에 그 이쪽을 향해서 험한 말들을 많이 하고 예. 이 손가락질을 했는가 이런 걸 보겠죠. 근데 지금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만한 외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정청래 그렇죠. 대표가 등장하면서 예. 아주 지금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단 말입니다. 정당 해산 그리고 언급을 하고. 특검 수사로 김건희 씨도 구속이 되고 해가지고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의 비리 또는 비리 혐의가 막 드러나는데 이게 동정심을 유발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특히나 이제 그 또 얘기 나오겠지만 당원 명부 압수수색으로 그렇죠. 예. 뭐 두 차례나 압수수색 나오고 예. 이런 것들이 오히려 투쟁을 외치는 김문수, 장동혁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당원들은 그렇지. 김문수, 장동혁식의 투쟁은 저 여권만 그렇지. 이롭게 해주는 사실상의 이적 행위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하는 그렇지. 당원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만약 극우파가 당권을 잡으면은 지금 정권에서 몰아붙이고 있는 또 특검도 거들고 있는 이 정당 해산, 예. 정당 해산을 막기가 힘들다라고 아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세력 또는 혁신파가 당권을 잡으면은 우리는 지난 12월 3일 날 계엄 해제 결의에 18명이나 참여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예. 지금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당이 지금 날아갈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 근데 그건 한참 생각해야 땅머리에 박히더라고. 그게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논리인지는 조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단일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그 SNS에 올리긴 했는데 네. 그걸 보고 또 이제 그 신동욱 최고위원 후보자가 SNS로 단일화해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전당대회 이런 식으로 개입하시면 안 된다.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켰다. 또 이렇게 또 신동욱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거는 신동욱의 득표 전략이라고 봐요. 아, 그런가요? 그건 뭐냐면 지금 예. 신동욱 후보가 예. 그 이쪽 한동훈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찬탄파도 아니잖아요. 예. 신동욱 의원은 계엄의 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투표 당시에 본회의장에 있었어요.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있었다고요? 근데 본회의장 표결이 딱 있을 때는 본회의장을 나가서 그 이제 국회
이제 로텐도르에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 응접 세트가 있고 또 예. 문 하나를 더 열어야지 본회의장이거든요. 예. 거기 이제 뭐 좀 대기실이 예. 비슷해요. 예.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 전화 막 받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예.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뭐 분주히 왔다 본회의장 갔다 했고. 오고 예. 가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예. 막상 그 표결이 이루어질 때는 회의장이 아니라 회의장 바깥 그 대기실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찬탄파가 아니잖아요. 그럼 반탄파 중에서 반탄파 표를 먹어야 되는데 예. 이분이 의외로 거기서 이렇게 그 좋은 그 데이터가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한동훈을 세게 때리면 예. 내가 한동훈 이렇게 세게 때린다. 이것 아.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아. 저는 뭐 그런 수라고 봐요. 네. 그렇군요. 그 최고위 후보들 중에 그럼 뭐랄까 주목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김근식 후보요. 원래 이 자리에 원래 네. 이제 나오실 예정이었던 김근식 후보를 지지하신다. 네. 그럼 수석 최고위원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 포인트인데. 뭐 저희 당원들이 예. 상식적 판단을 해주신다면 김근식이 되겠죠. 김근식이 수석 최고가 된다. 네. 최고위원은 당연히 되는 거고 수석 최고가 될 것인가. 좀 뭐 안 될 것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예. 조갑재 대표님은? 저는 뭐 그렇게 바람죠. 그렇게 바라신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러 분 이야기 해보니까 예. 이분이 정치적 감각이 있더라고. 또 논리도 있고 예, 또 예. 대북 문제 음. 전문가고 예. 또 양쪽을 서로 경험하고 또 호남 출신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은 그 극우파 당 대표가 될 경우에 예. 약간 견제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 혹은 장도영 후보의 흐름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후보자들 중에서도 뭐랄까요? 그 반탄파로 구성되는 확률이 좀 높아 보여서 이를테면 나중에 이제 당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나 장도영 후보가 되면 한동훈 전 대표의 당내 공간이 좀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얘기도 나옵니다. 공간이 일시적으로는 좁아지겠죠. 일시적으로는 좁아진다. 일시적으로는 좁아지는데 이제 예. 예를 들어서 김근식 같은 사람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고 또 이제 청년 최고위원도 우재준 같은 사람이 되고 예. 뭐 이런 혁신파 최고위원들이 한 몇 명 들어가면 조금 또 분위기가 다를 텐데 예. 근데 문제는 김문수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당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김문수가 당대표인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봐요. 이게 올라갈 것 같습니까? 내려갈 것 같습니까? 상식적인 사람들은 다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더 위기로 가는 거고 거기다가 특검 수사의 칼날이 국민의힘에 어디까지 들어올지 아무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쯤 되면은 예. 친윤들 입에서 김문수 체제로는 지방선거 치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건 모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지방선거 전에 오히려 또 당이 분화되거나 위기의식에 의해서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공간이 더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제 3차 TV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요 후보자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장동혁 후보 당대표가 돼서 내년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할 수 있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환기 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 이렇게 질문은 이제 TV 토론 중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후보가 전환기 씨를 택하겠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 공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보다 전환기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거는 이게 또 우리 조 대표님 전환기 씨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 장동혁 후보의 이러한 판단은 어떻게 봐야 할지. 그거는 정당 해산해달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데요. 정당 해산해달라는 그 정도 외침이다. 하면 그건 정당 해산해야지. 아니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계엄령을 옹호를 하고 그렇죠. 헌법 파괴 행위를 옹호를 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은 그것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사실적 행위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을 계엄에 반대했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웠던 한동훈 전 대표보다 높이 뜬다고 하면은 그 정당은 그건 해산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요. 한동훈보다 전환길. 장동혁 후보가 원래 한동훈 전 대표 때 수석 최고위원 했던 분인데 이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단물은 실컷 빨았죠. 예. 단물 실컷 팔고 예. 지금 그리고 그쪽 가 있어갖고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의 득표 전략은 네. 김문수가 예. 좀 이렇게 그 스탠스 조정한다고 음. 너무 극우스러우면 안 되니까 김문수도 약간 뭐 음. 이렇게 중도 쪽을 쳐다보기도 하고 예. 뭐 하니까 그거를 찬스다 하고 극우 쪽을 더 파고든 거예요. 예, 예, 예. 예. 음. 근데 그게 오히려 장동혁에게 득일지 실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더 거기에 갇혀버리거든요. 예. 김문수보다 더 극우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전한길 씨를 뭐 하겠다는 거는 이것도 뭐 거의 코미디 수준인데, 근데 예. 전 전한길 씨 얘기 중에 지금 우리 조갑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다 동의하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지금 나머지 정치인들에 관한 아버지가 그랬다고 아버지를 버릴 것이냐? 자, 이거 보고 이 사람은 봉건주의자구나. 예? 조선 왕조 시대에 통할 법한 그 정치 윤리를 지금 21세기 AI 혁명 시대에 들이대냐? 전한길 너는 근대가 아니구나. 근데 아니. 전근대예요. 전한길은. 예, 예. 외모도 좀 비슷하잖아요, 진짜. 예. 예.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예. 사태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극우파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왕당파예요. 예. 윤석열을 왕으로 왕으로 모시는 모시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다. 윤석열 자신이 왕 좋아하니까 음. 이렇게 해가지고 왕자도 나온 썼던 사람인데다가 사람이기도 하고. 아니 예. 모시는 자세가 완전히 왕당파잖아요. 음. 그리고 윤석열이가 한 게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공화국을 공격한 거거든요. 민주공화국을. 대통령이 공화국을 공격한 겁니다. 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예. 그래서 한동훈 세력 등이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럼 이쪽은 공화파라. 예.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극우 대 맨정신의 대결이기도 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왕당파와 공화파의 대결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타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왕당파를 당대표로 뽑으면은 이 공화파는 나와가지고 보수 세력 전체 중에서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난 다수라고 봐요. 예. 이 사람들을 믿고 당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분당이 세워놔야 아니라 분당이 아니라 아예 창당을 해버려야 돼요. 창당을 해라. 예. 제대로 된 상식 보수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대한 한국 보수 세력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대표성이 있는 정당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 신조 의원님이 한동훈 전 대표 전략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지금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된다까지 우리 또 조 대표님 답답한 마음에 또 말씀하시는데 이제 공전 우리- 불가능하시다 네, 하다는데요. 조합자 선생님 그 마음 그렇게 주시는 그 조언에 대해서 뭐 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예, 예. 참 그 뭐 언젠가 뭐 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예, 예. 뭔가 이제 또 음. 결단을 해야 될 때는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오늘 또 김문수 후보가 오늘 후보 토론회에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을 했네요.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반미 친북 반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재명 정부의 반미 친북 반기업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 활동을 하려고 한다. 조경태 후보 동참할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경태 후보는 이거 철진한 색깔론이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했는데 반미 친북 반기업 특별위원회 구성 이거 뭔가요? 그게 이제 예. 그 김문수 후보의 지적 게으름 아까 제가 아, 얘기했던 지적 게으름. 네, 그러니까 딱 이 진화가 안 돼요. 운동 계속하면 저 근육량도 좀 늘어나고 그럴 텐데 예. 그 80년대 그 김문수가 예. 노동운동 시절에는 예. 그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였죠? 한국의 레닌이었어요. 아, 한국의 레닌 예, 김문수. 러시아 혁명, 예.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 성공시킨 리더인 레닌, 한국의 예. 레닌. 어. 뭐 그 상당히 그 과격한 좌파였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는 그거를 본인이 했던 과거를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벗어난 건 좋은데 예. 근데 이쪽으로 오고 나서 뭔가 제가 이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김문수 후보랑 그 국회 삼성 의원 시절에 예, 예. 이제 자유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토론해 본 적이 있는데 예. 자기는 공부를 안 해갖고 잘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이 좌파 자기가 운동권 시절에 했던 게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대안을 갖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치열한 고민, 지적 고민, 음.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음. 진짜 현실에 딱 적용했을 때 음. 그럴듯하게 먹힐 만한 그 전략 전술 음.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맨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음. 10년 전의 김문수의 주장이나 음. 지금의 주장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또 하나 나왔던 얘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인권 침해 TF를 만들겠다라는 게 또 김문수 후보 주장인데 조경태 후보는 윤주주의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윤주주의냐, 뭐 이렇게 또 반론을 했다고 하는데 조갑재 대표님 약간 예.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이 윤 인권 침해 TF 이야기. 그런데 요새 윤석열 대통령의 하는 행동, 예, 예. 김건희 음. 씨의 하는 행동을 종합하면은 예, 예. 한쪽은 윤의게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또 김의게인도 되거든요. 김건희 어게인.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제 확실히 알게 됐다.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령을 폈는지 미스테리로 남아 예, 있었는데 예. 반국가 세력 척결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집행하는 그 스케줄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예. 뭐 그다음에 또 뭡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하더니 거기 선관위에 뭐 가서 뭐 하나 뜯어오라는 뭐 그 예, 정도잖아요. 맞아요. 이거 예. 말고 진짜가 있었지 않느냐. 아. 그 진짜가 뭐냐. 음. 김건희 보호 아니었느냐 음흠. 하는 게 저는 이제 확정적으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아. 이러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혐의 이걸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았던 사람이 남편 아닙니까? 예. 특검이 들어오면은 바로 이게 터져 나올 텐데 음. 그래서 비상계엄령을 폈다고 저는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예, 예. 그래서 이번 특검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의문으로 생각했고 왜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선포했을까? 왜 했나 그 진짜가 뭐냐. 그래서 윤석열하고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 수십 명을 만나서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99%가 김건희 보호라고 이랬다고. 음. 근데 이번에 이제 조사로 드러납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또 인권은 뭐죠? 인권 침해 TF. 예. 인권을 가장 누리고 있는데 다만 음. 강제 구인 음. 그건 안 하는 게 좋다고 예, 생각합니다. 특검이. 강제 그래서 그냥 구인은 기소로 그냥 바로 가는 게 강제 낫겠다. 구인은 하지 말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요인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한덕수 전 총리 얘기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이 지금 이제 내란 가담 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오늘 이제 특검이 조사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특검이 출석하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이고요. 오늘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이신가요? 계엄문건 챙기는 장면 시키기 전문가는 분들이 어떤 입장이신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계엄 선포 측과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예,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자 오늘 이제 특검에 조사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바로 이제 특검 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자 일단은 이제 특검이 이제 의혹 전반을 보고 영장 청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테면 기존까지의 어떤 한 전 총리의 발언과 배치되는 CCTV를 확보해왔던 거, 추경호 의원과의 통화 내역 당일, 비상계엄 당일 이제 통화했던 내용 굉장히 오래 통화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구속영장 청구 될까요? 뭐 저는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분이 국회와 헌재에서 예, 그 12월 3일 계엄의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위증을 하셨어요. 국회에서도 위증하고 예, 헌재에서도 위증했습니다. 그렇죠. 예, CCTV가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뭐 그게 굉장히 좀 컸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이 특검 수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제 한덕수 총리 관련 그게 밝혀질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갑자기 대선 출마하게 된 그 과정 경위 이것도 미스테리거든요. 예, 그분은 뭐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정치적 야심이 그 야망이 대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급변을 합니다. 예. 출마 쪽으로. 예, 그게 이제 오늘 조사받는 내용하고 저는 연관이 있다라고 봐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좀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그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이 어떤 굉장히 그 큰 사법 리스크가 몰려올 때는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마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이번 모습은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조 대표님. 근데 지금 겉으로 드러난 역할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음.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은 그런 헌법재판소에 나와가지고 그 국무회의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함으로써 예. 파면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요. 예. 그리고 아마 계엄 해제 결의 다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빨리 계엄 해제를 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아주 긍정적인 면인데 조금 문제적인 면은 요새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추경호 원내대표와 전화를 해가지고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한 것다. 예. 그 국무회의 상황이 이게 비정상적인 계엄이다. 라고 설명을 했으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정상적인 불법 계엄이니까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방해하는 것처럼 행동한 것 아니냐 해가지고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고리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예. 이게 만약 구속영장을 친다면은 이기까지 포함될지 안 포함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점이 굉장히 예민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때 현장에 계셨으니까 우리 신주 부총장이 잘 아시겠네요. 그때 상황을. 근데 그때 그러니까 12월 3일 계엄의 밤 때요. 한 11시 그러니까 한덕수 그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예. 최초로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통화를 하고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하고 총리와 한 7분여 7분 통하고. 하고 그 통화가 끝나자마자 3분 후에 또 윤 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1분? 본인 말로는 2분 몇 초래요. 예. 2분 통화를 하고 그리고 당사 3층에서 한동훈 대표 쪽 사람들 한동훈 대표와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요. 예. 예. 거기서 한번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부딪혔는데 상사로 보이냐 국회로 가냐? 예, 그때 근데 저희 쪽에서 그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처음으로 확인한 게 그래도 원내대표님은 용산하고 더 긴밀하게 저희보다는 더 긴밀하게 소통하시니까 이 계엄과 관련해서 뭐 연락 받으신 거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때 이미 근데 통화한 이미 이후인데. 세 사람하고 정무수석, 통화했는데. 국무총리, 대통령하고 다 통화한 다음이에요. 근데 저희한테는 없다. 연락받은 거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한동훈 쪽에서는 빨리 우리가 국회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우리가 앞장서야지 이 당이 살아날 그게 생긴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야 된다. 예. 그랬더니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신이 중진회의를 소집해 놨으니 그 결과도 좀 보자. 그래서 현장에 있던 신조가 확 열받아갖고 예. 지금 총각을 다투는 이런 위급 상황에 중진회의 할 때냐? 한간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막 언쟁이 붙었어요. 그때 뭐라고 하던가요?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님 말씀에 지금 중진회의 할 때냐? 예. 신정부총장 좀 빠져 있으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예, 근데 그러고 언쟁을 벌이는데 국회로 다시 진입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동훈과 그 국회의원들은 바로 국회를 향해서 출발을 해요. 예. 그게 11시 30분 좀 넘어섭니다. 예. 예. 그리고 당시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있다가 뒤늦게 따라가요. 그렇군요. 예. 그때 당시 상황인데 사실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 청구 여부 이제 의원님은 청구할 것 같다는 거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게 영장 청구될 것이다. 그렇군요. 영장이 청구돼서 영장이 이제 되면 인용이 되면 여기 또 특검 수사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에도 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김건희 씨 이제 내일 예정된 특검에 불응하기로 했고 이제 특검이 21일로 재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어제 이제 7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 특검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 말끝마다 거짓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정황에 들어간 통화 녹음 파일도 물증으로 냈답니다. 제시를 했는데 이제 김건희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묵비권 행사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김건희 씨. 근데 이제 예. 저는 지금 김건희 씨 변호인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면 예. 제일 그 까다로운 그 자기 맞고 싶지 않은 게 의뢰인이 예. 사건의 그 진실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다 얘기를 해주고
이게 내가 아는 진실에 전부 다 예. 변호사님께 털어놨으니까 예. 여기서 알아서 좀 이렇게 방어도 해주시고 뭐 해주세요. 예. 이러면 되는데. 아. 예. 김건희 씨는 본인의 변호인에게도 진실을 말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보시는 그 거군요. 대통령 재임 중에도 그랬거든요. 아. 그 예를 들어서 명태균 게이트가 막 터졌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뭐 수석이다, 비서관이다 이런 사람들이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 대응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랑 뭐 이렇게 문자 주고받고 전화한 적 있느냐? 없다. 그거를 베이스로 해갖고 대응을 했는데 나중에 뭐 이상하게 터지잖아요. 예. 그 통화는 그 녹취 파일 이런 게. 예. 예. 그 지금 김건희 씨 변호인들이 상당히 좀 고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 대표님도? 아니 김건희 씨 관련된 사건이 다 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 무슨 어떤 사안의 해석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건 그 혐의라는 게 증거가 없으면은 심정 가지고 걸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알선수재라든지 예, 뇌물죄, 제3자 뇌물죄겠는데 예. 이런 걸려면은 그러니까 방어하기도 좋다고 봅니다. 잡아떼면 되고 거짓말 해가지고 넘어가면 되고 나는 아무것도 증거 아니었다. 찾아봐라 해가 또 뭐 잊어버렸다. 요새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대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 남편은 그와 딱 반대로 완전히 안 가버리고 안 가버리고 예. 하는 그 남편은 일종의 정치범 행세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도 그게 먹혀드는데 그런 점에서 자기 유리한 것만 지금 진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른 건 뭐 잊어버렸다고 그러다가. 예.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이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2차례 거부를 한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그 CCTV 영상 공개를 해야 된다. 김계리 변호사도 공개해라라고 또 이분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여권 쪽에서도 아마 CCTV 영상 공개가 추진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 공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CCTV. 그거 진짜 그 소탐 대실이에요. 특검도. 예. 그리고 그게 수사의 본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연 말단적인 그건 건데 그걸 가지고 왜 핫 이슈를 잠깐만 그 말초신경 자극하는 그러니까 저 드라마 작가가 저 실력 없이 그냥 이상한 걸로 시청률 올리려고 할 막장 드라마, 네, 막장 소재. 막장 드라마 비슷하게 그렇죠. 몰고 가려고 하는 예. 이건데 예. 저거는 아까도 뭐 조갑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진술 그리고 그 억지로 그때 체포해갖고 뭐 특검 조사실에 앉혀놓으면 윤 대통령 성정상 거기 얘기를 합니까? 어차피 진술 거부하고 예. 조사 정상적으로 안 돼요. 예. 그 상태에서 정말 제대로 뭐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뭐 해서 기소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거 뭐 CCTV 예. 의자에서 막 떨어지는 장면 뭐 이거.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거 봅니다. 아니다.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봐요. 조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시죠? 지금 같은 예.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또 하면은 예. 또 그거 가지고 또 한 몇 달을 아니요 영원히 또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모릅니다. 영원히 시비 건다? 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장면이 만약 공개됐을 때 의자에서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전 세계를 놀라게 할지 모릅니다. 왜 그런 짓 합니까? 오히려 또 이게 말씀하신 막장 드라마로 가고 그러면 오히려 그냥 특검 수사로 그냥 법리적으로 하면 내란에 대해서 판단을 사법부가 하면 되는데 오히려 이게 이상한 동정론도 생길 수 있고 인권 침해 그렇죠. 논란도 있을 수 네,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득보단 실이 많기 때문에 하지 그렇습니다. 말자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내년 6월 지방선거 혹은 보궐선거를 통해 정책 판단을 들어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전 정치인으로서 향후 내년 지방선거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여야 된다. 저는 뭐 마음 같아서는 0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실적 힘관계를 생각했을 때 현재 세력, 의석을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수, 세력수를 반 이상 줄여야 된다.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일단 조국 전 대표 출소 후에 행보가 아주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0석이 돼야 된다. 반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딱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한 평가. 조 대표님부터 해주실까요? 근데 저는 원론적으로 이 사면이란 게 반성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반성 안 하는 사람을 형기 3분의 1로 해가지고 가석방도 그런데
완전히 사면해 준다는 게 예. 이 사면해 준 사람에 대한 도전인 것 같고요. 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다. 예. 음. 그리고 지금은 무슨 개선 장군처럼 이야기하는데 예, 예. 지금 여론조사도 지금 찬반으로 정확하게 갈리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저는 이 조국 전 장관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게 저분의 이 이념 성향이라고 산호맹 사건의 그 유죄 판결문을 보면은 제가 일부러 그 저분 관련 공소 보니까 저분이 레닌주의자돼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산호맹의 지도 이념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였습니다. 그것도 레닌주의도 네. 동구 공산권 소련 다 무너진 다음에 네, 레닌주의자라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레닌주의자는 뭐 스탈린주의자 비슷한데 네. 거기에 대한 신념이 너무 강해요. 네. 그런데 전에 청문회 할 때 김진태 의원으로 기억되는데 지금도 사회주의 신봉합니까 하니까 이분이 안 한다고 안 하고요. 우리 헌법 체계 안에서 그게 유지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의 행동을 이해를 하는 데는 저분이 전향하지 않는 레닌주의자다라는 것을 보고 이해하면은 이해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좀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레닌주의자가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털어내질 못한 것 같아요. 네. 예, 뭐 지금 개헌하는 데 있어서도 뭐 이제 조국식의 뭐 사회권을 뭐 그 기본권으로 새로 뭐 추가를 해야 된다든가. 아, 개헌 네, 개헌안에 국민 대신에 사람 넣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 거라든가 이제 그 음. 좌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레닌주의적 그거를 다 털어내지 못한 부분 그게 이제 보이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제가 이제 나와서 한 인터뷰를 쭉 이렇게 지피지기를 해야 되니까 지피지기. 그 쭉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예, 예. 딱 그 벌써 저 대권 로드맵을 다 세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2030년에 이재명 5년 후에. 포스트 이재명 대통령 대권을 꿈꾸는데 예. 예, 보니까 2단계예요. 2단계.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열어놔요. 예. 정의당처럼 되지 않겠다 분명히 얘기해요. 예. 근데 그건 언제냐? 1단계는 내년 지방선거, 최소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지금 조국 당 간판으로 치르겠다. 예. 그 경우에 따라서 28년 총선도 조국 당 간판으로 치를 수 있다. 3년 후도. 목표는 뭐냐? 제1야당이 되는 거예요. 제1야당이.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됐다. 그 조국 씨가 그 얘기를 분명히 하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위가 제1야당이 아닙니까? 예. 그거를 뺏어오겠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1대1 구도라는 거죠. 민주당 대 국힘이 1대1인데 이 국힘의 2를 자기가 반띵을 해갖고 0.5를 먹겠다. 일단. 그런데 0.5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면 제1야당이 조국 당이 되잖아요. 예. 그걸 1단계 달성해놓고 민주당하고 합당해갖고 자신이 후보로 뽑혀갖고 대권 먹겠다. 뭐 이런 2단계 전략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뭐랄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2주연속 하락하는 국면인데요. 이러한 흐름은 그렇다면 어떤 정치인들 사면 이후에 단기적인 것일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 어떠한 고착화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계속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냐. 저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예. 중도 실용 노선이 퇴색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예, 예. 다시 좌우 대결 구도를 만든 것 같아요. 좌우 대결 구도를 만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조국, 윤미향 사명 그리고 정청래, 김병기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주장하면은 뭐 역사 내란이다. 역사 내란이다 또는 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연설 중에서 해방은 연합국의 세계사적 관점에서는 연합국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민족사적 관점에서는 독립운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한 걸 앞에 딱 빼버리고 그것만 부각시키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건국 50주년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했다고. 건국 50주년이라고 했어요. 기념 주화도 발행했어요. 그때. 건국 50주년이라고 했다고. 예. 노무현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건국이라고 이야기하기만 하면은 내란
너는 모르겠다고 하면은 네. 이거 보수 세력이 가만히 있습니까? 음. 이 역사관 왜 역사관 전쟁을 하느냐 이거예요. 음. 이걸로 하면 좌우로 탁 나눠버립니다. 예. 좌우로 나눠지면은 5대5 아니면은 아무리 보수가 밀려도 4.5는 되지. 예. 4.5 대 5.5 되기 때문에 불리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게 바로 여론에 딱 반영되잖아요. 지금. 그게 땡큐예요. 아, 땡큐입니까? 예, 정청래식의 이 도발은 그러니까. 땡큐입니다. 근데 음. 정청래 대표가요,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이게 이렇잖아요. 그 인간의 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도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임신을 해갖고, 잉태를 하고, 나중에 출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통 10개월 걸리니까. 우리 이제 그 나이 없어졌지만, 새는 나이가 그거거든요. 엄마 뱃속에 그게 됐을 때부터 나이를 셌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한 살이다. 태어나면. 네, 그래서 아. 태어나서 기본 한 살 먹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없어졌죠. 그러니까 1919년은 민주공화국을 우리가 잉태한 그런 거고, 예. 48년에 5월 10일에 재헌의회 그렇죠. 선거를 치르고 7월 17일에 헌법 재헌 만들고.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에 정부가 출범하고는 이건 거의 이제 인간으로 따지면 출산 과정이에요. 그러면 예. 임신에서 출산까지 그게 있는데 이거를 뭐 하면은 뭐다? 그게 정말 무지한 얘기죠, 그거는. 예, 무지몽매한 얘기예요, 정말.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땡큐다라는 입장까지 듣도록 이 하겠습니다. 보수를 단결시킬 겁니다. 아, 보수를 단결시킬 보수를 것이다. 그러니까 좌우 대결 구도로 회귀하다고 만드는 아주 전략적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조 대표님이 우려하신다라는 말씀까지 듣고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신조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